있겠느냐. 강득구, 차명대부업체 운영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다 의혹을 검증해 해소됐다. 지랄 났네. 민주당이 공천하고 이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가 김용남이다. 김승원, 혐오와 남의 가정사까지 들추는 날극 공작 정치로는 평택 변화를 이끌 수가 없다. 이현희, 김 후보 이기기 위해 공천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다. 대단하죠. 정말 역겨워서 못 보겠다. 이제 저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합당 반대입니다. 저놈들이 이렇게 의혹이 쏟아지고 본인 목소리가 나오고 가족들이 제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의혹이 해소됐다. 이 지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합당 반대. 합당을 통해서 갈등을 줄이고 더 센 민주당을 만들자는 게 국민들의 뜻이에요. 하지만 저놈들은요,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의 뜻이 합당이라는 건 여러 차례 정무수석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죠. 우상호도 홍익표도 통합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명을 주장하는 것들이 합당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친명입니까? 얘네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가 오늘 김어준 공장장이 당권 경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김민석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김민석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김어준 공장장은 친석계라는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유시민, 김어준이 이제 김민석을 언급했다는 것은요, 그냥 놔두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광주에 사는 누군가가 제가 올린 영상, 김민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유라는 영상이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김민석이 배후에 있다고 지적했었고 그걸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요, 저는 무고죄로 이 고발인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입틀막 고소고발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저를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유시민과 김어준이요, 김민석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당권 경쟁을 하는 방식이 매우 저열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했을 때 김민석의 지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도 김민석이 차기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기도 하고 불안한 경주 에이펙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고 차기 대권주자 1위는 누가 뭐래도 김민석이었어요. 김민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열심히 일만 잘했으면요, 안정적으로 당권 대권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이상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바리 유튜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짜뉴스를 동원하면서까지 정청래를 악마화했습니다. 박찬대에 줄 서서 정청래를 엄청나게 공격했었죠. 그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요, 박찬대가 되든 정청래가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정청래가 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정청래를 막 물어뜯기 시작해요. 가짜뉴스까지 포함한 정보를 막 버무려서 정청래는 반명이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돌아가지? 정말 이상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정청래를 공격하던 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김민석 차기 당대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김민석이 배우라고 우리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찬대가 개파 정치의 대장인가? 우린 이렇게 생각했지 김민석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김민석을 차기 당대표로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김민석은 차기 대통령감인데 서울시장 거쳐서 대권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대권주자 중에 여당 당대표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 왜 얘네들이 갑자기 차기 대통령 1순위인 김민석한테 여당 당대표를 시키려고 하지? 이게 공식에도 맞지 않아. 그럼 이건 뭐냐? 본인 의사라는 거예요. 본인 의사.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를 하고 대통령이 됐죠. 근데 그건 야당 대표예요. 야당 대표는 본인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당 대표는요,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여당 대표는 그렇게 어울리는 루트가 아니에요. 근데 왜 김민석 지지자라는 놈들이
차기 당대표를 막 밀어 올릴까? 이건 본인의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김민석 당대표를 얘기해.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을 때. 이건 분명히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런 증거로 생각하기 좋죠. 그래서 총리실에서 집행하는 정부 광고 내역 공개해야 된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 배우를 의심할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들, 정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정청래도 조국도 김민석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은 뒷공작을 경쟁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강득구 의원의 페북글로 그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김민석한테 들었던 말하고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들었던 말이 달라. 이게 강득구의 그 글의 핵심이었어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와서 말을 들어봤는데 총리님이 하는 말하고 다르던데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김민석 총리는 왜 진짜가 아닌 말들을 민주당의 친석계 의원들한테 뿌린 걸까? 이상하죠? 홍익표의 말을 들은 강득구가 당황하는 게 느껴지는 글이었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강득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강득구에게만 그런 전달을 했을까? 다른 친석계 의원들에게도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됐겠죠. 자, 이현주에게 보낸 걸로 추정되는 미략 타격 소재, 이 문자 있죠. 그리고 김현과 주고받은 유시민 뒷담화 까는 거 있죠. 그리고 조국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는 문자, 이것도 나왔죠. 지금까지 공개된 김민석의 문자를 보면요, 뒤에서 작업을 치는 걸 선호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용남을 두둔하는 지경까지 오면서 김민석을 지지하는 인간들의 행태의 위험성, 이거를 유시민, 김어준이 경고하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친석계 놈들은요, 뉴 이재명 세력하고 연결돼 있죠. 이건 뭐 이현주가 친석계에 거의 대빵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뉴 이재명 세력은 일베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채널이라는 것들이 다수가 김민석을 지지하면서 정청래를 비판하고 있어요. 문저 털레유 까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 한국일보 다 똑같은 스탠스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 광고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걸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조 털레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한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좋은 자리로 가더라. 지금 신인규가 청와대 입각한다는 썰이 돌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 문재인 욕하고 조국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받으면서 영전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이 뉴 이재명들, 친석계 놈들, 하바리 유튜버들, 얘네들이 김민석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빠르게 눈치챈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금 전에도 슈퍼챗으로 하바리 유튜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었는데 내 방송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분도 계셨죠. 문조 털레유가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선동된 사람들 분명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요, 김용남에서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무리 봐도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미친 듯이 실드를 치고 있어. 요놈들을 보면요, 기괴하거든. 아니,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도 김용남을 두둔해? 진보 유튜버라는 놈들이? 김용남이 언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었다고? 뭐 김용남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동지의식이라도 있었나? 그것도 아닌데 미친 듯이 실드를 쳐. 그러니까 선동당했던 사람들이 야, 이건 정말 기괴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국이 성비위를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지금도 난리치고 있는 강미정, 그렇게 성에 민감한 사람이 성범죄자를 30번 이상 변호한 김용남을 두둔하고 있어요. 그것도 악질적인 성범죄자들 변호를 많이 했더라. 이동영을 위시한 진보 유튜버들이 문조 털레유를 공격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근데 김용남 옹호에서 이들의 스텝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봅니다. 도저히 옹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런 의혹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받아주고 있고 이걸 진보 유튜버라는 놈들이 같이 옹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청자들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조국을 잡아야 하는 미션을 받은 김용남을 지키려다가 이 유튜버들, 뉴 이재명 세력들, 친석계 놈들의 정체가 탄로 난 거예요. 그리고
유시민, 김어준까지 김민석을 언급하는 상황에 오게 된 거다. 친석계 놈들이요. 지금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나름 치밀하게 설계하면서 잘 오고 있었어요. 문저 톨레이오 공격하면서 유튜버들 대호를 잘 유지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유튜버들의 대호를 이렇게 잘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하바리 유튜버들과 진보 언론사라고 하는 것들의 유튜브 채널들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정청래를 까면서 문저 털레유 까면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다가 김용남까지도 똑같이 옹호를 해버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한데 김용남 때문에 다 빠그러진 거예요. 예전에 이 문재인 악마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롯봉기 그 사람이잖아요. 이 양반도 문재인 악마화 빌드업을 잘해서 어느 정도 먹혔어. 그러다가 유시민 추미애 까면서 한번 빠그러집니다. 이 새끼 이상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친석계 놈들이 문저 털레유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빚어서 혐오를 조장하도록 잘 만들었는데 김용남을 옹호하면서 이 새끼들 이상해. 이렇게 된 거예요. 김용남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빠그러지지 않았어. 김용남이 대형 사고를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왜 김용남을 이렇게 두둔하고 앉아있느냐? 이게 다 1인 1표제 때문이에요. 친석계들이 밀었던 인간들이 1인 1표제 때문에 다 떨어졌어요. 김민석이 차기 당권을 잡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린 거다. 전북을 거점으로 삼고 당권을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 계획도 틀어져 버렸고 조국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틀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김용남에게 이 정도 증거 나왔으면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손절을 해요. 나한테 똥물 튀지 않으려고 애쓴 인간들. 이게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똥물 속으로 뛰어들어버려. 저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승필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버팅기고 뭐 네. 옛날에 무슨 어디 기고한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뭐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뭐 온갖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갖고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00에 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용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용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주 진보 진영 내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과 어떤 형식으로 포용하고 포섭하고 동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경우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활동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선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앞으로 이런 후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선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가 출마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가 안 나왔어. 그런데 김용남 후보의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질문이냐? 결국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사퇴했고 쉽게. 다시는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음. 조국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이 사태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 누가 되나 저 같은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김용남이 되나 조국이 되나 김재현 후보. 김종인 후보가 되나. 그런데 유이동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남 후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거 뭐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는 반드시 사퇴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제 그리고 생각에는- 진보당 쪽으로 진보당이 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안 될 네. 거 없지. 안될거 없죠. 지난번에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민주당 후보 그 그렇죠.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김종민 무소속 그렇잖아요. 후보한테 다 해서 당선시켰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우리 아니 근데 부대변인님. 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은 보이네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유이동만 아니고 누가 돼도 그럼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평화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 아니, 정말 다르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걸 인상 쓰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만 민주당 안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이제 조국 후보께서 처음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어.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 많이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네거티브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고 우리도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국힘 제로를 하셔야 되고 그 선봉에 섰었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와 함께 잘해가지고 세빙선을 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 김용남 후보를 차라리 정책적인 우위로 능력면에서 압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 편한데 이게 자꾸 네거티브로 흐르니까 이게 결론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막 다른 오해 이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도 이 돌발 변수라고 일종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들도 유이동만 아니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김용남의 작든 크든 어떤 하자를 가지고 내려버리면 이거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고 그 지도부도 정치를 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 자기들 자기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부대변인 훌륭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사실은 김용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조국 때문에 김용남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연결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공론의 영역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네네.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야. 이게 평택을에 대한 정치 비평은 비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면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조국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예컨대 그 조국혁신당에서 여기는 당신들 귀책사유 있는 데니까 우리 당에서 누구 후보 낼게 이렇게 해서 냈다고 쳐요. 네네. 그럼 민주당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양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왕 후보가 나왔을 수도 있고.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 혁신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그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실이에요. 이게 정치는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당할 때부터 이 말씀 하셨었어요. 민주당은 모든 정당이 그러듯이 민주당도 그래요. 이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실 정치의 정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하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관점은 뭐냐면은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정은 뭐냐면은 큰 집은 좀 큰 집답게 행위하고 작은 집은 작은 집답게 행위해서 잘 어울려 살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우리 길이잖아요. 근데 큰 집 내부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냐. 사실 큰 집 내부에 지금 누가 대장되냐 때문에 이 모든 걸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고요. 네. 그 문제는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그건 8월 그래요. 전당대회 가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커져? 예, 아, 당원들. 그만해 이제. 아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당원들이 그 얘기- 결정하면 그 얘기를 되고. 다음에 어쩔 수가 하더라도 아니 제가 잠깐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지긋지긋한 질문인데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 친구도 뭐 이래 복잡한 얘기하다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야. 유시민 작가는 친문 부활을 위해서 저러는 거 맞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나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랑 같이 만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방송도 아마 댓글에서는 무슨 뭐 사전 교감하에 뭐 한 줄 알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 이게 거의 만능 언어처럼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에요. 지금 예.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연혜 씨하고 할 때 오연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 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이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아, 그런 얘기를 왜 또? 아,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헌법적으로 보면 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뭐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작년에 나온 거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간만에 웃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그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 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세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아닌 길을 입 밖에 내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고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정부 때 이득을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제가 B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만해. 아,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뒷머리에 둬야 될 문제고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구 후보는 지역구라고 해야죠. 지역구 후보는 각급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뿐이에요.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네. 달리 찍을 후보가 없어요. 네. 비례 후보는 광역 비례는